자, 그 다음 시 이어서 볼게요. 이번에는 백석의 박시봉박이라는 그런 내용의 시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신이주라는 거는 지역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게 편지나 주소를 쓸 때 있잖아. 지역명을 쓰거든.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는 지역명을 댄다. 잠깐만. 지역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유동지역에 역시 박시봉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지의 어떤 주소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실제로 백석이 항상 이렇게 가족을 되게 그리워하고 이렇게 삶을 되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거든. 이 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같이 간다라고 보면 돼. 내용 들어가 볼게.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진다. 자, 나라는 건 당연히 누굴 얘기하는 거죠?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화자한테는 지금 뭐가 없어? 아내도 없어. 그지? 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자, 일부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반복시키는 거죠. 자, 이거 반복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화자의 어떤 외로운 상황을 심화시키는 의미가 된다. 그죠? 하나만 없어도 되는데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그쵸? 우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자, 심지어는 누구랑도 떨어져 있는 거야. 심지어는 부모도 없고 동생들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그쵸? 떨어져 있다. 그지? 외롭다.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자, 역시 자, 바람이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요. 얘들아. 화자가 지금 화자의 처지를 볼 수 있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낯선 그런 공간에 있다라는 건데 굉장히 어떻다라는 거지? 외로움이 그리고 방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자 볼까요?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벌어진 일들이야. 어느 사이에. 그죠? 또한 어느 사이에 가족들과 다 떨어졌는데 그리고 낯선 곳에 갔는데 또한 바로 그곳에서 바로 날도 저물었대.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그쵸? 급속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급속한 변화. 떨어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급속한 변화. 그럼 화자는 더 외롭고 우울하겠죠. 그 날도 저문대요. 어떤 의미죠? 날이 저물어요. 그렇죠. 어둡고 그치? 우울한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 미리 좀 얘기한다면 얘들아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쓰여졌던 시란 말이에요. 백석이 활동했던 때가 그쯤이니까요. 그래서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돈을 벌려 또는 공부하러 타지에 많이 갔었거든. 역시 백석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러면서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산업화에서만 꼭 그런 건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가족이 해체되고 외롭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 자, 이어서 그래서 화자는 낯선 곳에 있다고 했다, 얘들아.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너무 슬프고 외로운데 그런 와중에 바람과 또 추위는 더 세게 온다라고 해요. 지금 화자에게 닥친 뭡니까? 그죠? 고난을 얘기하죠. 화자에게. 그래서 화자에게 닥친 어떤 시련을 얘기하는 거. 화자의 시련, 고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다. 너무 불쌍하잖아. 얘들아 낯선 곳에 와가지고 있는데 막 춥고 바람 불고 또 그게 더 심해져 온대요. 그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헛삭간을 깐. 자, 나 당연히 시적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목수지? 우리 이름 알지? 박시봉방 집이었을 거란 말이야. 자, 여기가 바로 네, 박시봉의 집이에요. 거기에 자, 사슬 깠다라는 거는 자, 월세, 아주 작은 방에 월세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한 방에 들어가 헛사슬간,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라 잘못 말했다. 이거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바닥재를 얘기하는 거, 바닥재. 그러니까 좀 가난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월세는 뭐냐?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는 게 월세로 살고 있다. 한 달에 한 달에 돈 내는 거 있잖아. 역시 가난한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느긋한 방에서 자 춥잖아. 습하고 또 어때요? 춥고 또 느긋한 방에서 이거 다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죠? 열악한 환경이에요. 열악한 환경.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을 얘기한다. 방에서 난 뭐 한대요, 얘들아? 네.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낮이나 밤이나 라는 건 항상을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화자는 굉장히 나라는 표현을 강조를 많이 하죠, 얘들아. 혼자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자신이 혼자 사는 것도 혼자의 삶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편하다? 아니야. 혼자의 삶도 벅차다라는 거야, 벅차. 그리고 계속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롭다. 외롭고 괴롭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디롱뱅이의 북덕불이라도 들어오면 자, 디롱뱅이 북덕불 자 보죠. 여기 옛날에 숯 이렇게 그릇 같은데 숯을 담아서 난로처럼 썼거든요. 자, 이거 다 향토적인 소재죠, 얘들아. 네, 향토적인 소재죠, 북덕불. 그나마 어때요?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 좀 따뜻하겠죠. 손을 째면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자,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자기가 뭐 한다라고 합니까? 글자도 쓴대요. 손도 째고 글자도 쓰고 자, 그 뜻없이 글자를 쓰는 거잖아. 그죠?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눕고 그죠? 그리고 손가락지 벼개를 하고 굴러기도 하면서 다 이거 뭐 하는 거니 얘들아? 뭐 하는 걸까요? 굉장히 자, 무기력한 모습을 볼 수 있어. 나가지 않잖아. 우울하고 가족과 떨어져 있고 집은 춥고 그나마 따뜻한 온기라도 느껴지면 디릭딩골 저러딩골 하는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임이며 소처럼 연하게 되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지금 화제가 계속 느끼는 주된 정서는 뭡니까? 슬픔, 어리석음 이래요. 자,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시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거든. 근데 화자가 계속 자기는 느껴요. 나는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왜 방을 뒹굴고 있지? 그리고 나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어리석음과 슬픔은 주된 정서, 화자의 주된 마음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하면 되고 그 자리에 벅차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면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리고 자기 잘못도 막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자, 과거에 대한 화자에 뭘 볼 수 있다, 얘들아? 성찰, 반성을 볼 수가 있다. 나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느껴지는 거죠. 손은요, 있잖아. 한번 지푸라기, 뭘 먹으면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먹는 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내 가슴이 꽉 메어 울적이면 자, 현재 화자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대? 역시 꽉 메어 온다라고 그래.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얘들아? 자신의 삶은 굉장히 답답하다. 그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럴 때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졌을 때는 지금 화자는 계속 뜨거운 것이 핑괴일적이고 부끄러울적일 때라고 했어. 이거는 화자가 겪는 그죠?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이 화자는 과거에 뭘 사로잡혀 있어요? 자, 어떤 후회에 사로잡혀 있다. 후회를 사로잡혀져 있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죠? 반복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대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느낀대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가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대요. 과장하고 있어요. 과장. 아이고.
과장하고 있다. 과장법도 사용이 된 거야. 아니 뭐 그렇다고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화자는요. 어떻게 느낀다? 자, 이런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꽉 메인대요. 그런 마음이. 그리고 핑 눈물이 돈대요. 부끄럽대요. 그리고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결국에는 나는 이거 할 수밖에 없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낀대요. 지난날에 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후회와 반복법을 사용해서 그리고 또한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자, 근데 여기서 과장도 했지만 화자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라고 뭐 하는 걸까? 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즉 슬픔과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그죠? 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자, 중요한 포인트 나왔어요. 그러나 우리 아까 연두의 울다랑 비슷하죠? 이거 뭐예요? 시상의 전환이죠. 네, 바뀐단 말이야. 방금까지는 너무 우울했어.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 계속해서 아까는 어땠지, 얘들아? 누워 있었어. 누워 있는 건 하강적인 느낌이라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죠? 그렇죠. 뭔가 해보겠다는 거야. 상승적인 이미지다. 고개를 들어. 그러니까 태도가 변한 거야, 얘들아.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고개를 들어 생각해 본대.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이번에는 다른 행위를 합니다. 문창을 보고요. 천장을 본대요. 아까는 누워서 그냥 자, 방금 전의 상황을 볼게요. 방바닥에서 얘들아 누워서 그냥 뒹굴었어. 그쵸? 얘는 하강적인 느낌이라면 그냥 누워있는 거야. 반면에 지금 창을 보고요. 고개를 들고요. 천장을 봅니다. 뭔가 해보겠다라는 감정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알고. 자, 뭐죠? 사람은 바뀌려고 해도 사실 바뀌는 게 쉽지 않아. 그쵸? 나를 이끌어가는 거,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걸 그냥 뭐 하는 거야? 바뀐다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거야. 뭐냐? 자, 화자는요.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 화자는 자신의 어떤 의지와 역량이 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근데 있잖아.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렀다라는 거야. 여기서 더 크고 높은 것은 바로 초월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신과도 같은 존재. 그래서 나를 마음대로 굴른대. 이게 무슨 말일까? 굴러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 대표빵? 자, 뭐예요? 화자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아유,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조금 의지력도 약하고 외롭고 고난스럽게 태어났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좀 마음이 편해진다, 얘들아. 확실해. 자,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고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자,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은 것이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앙금 알죠, 얘들아? 이렇게 물에 섞으면 믹스가 되면 나중에 코코아 마시고 나면 잔에 딱 뭐가 남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자는 슬픔, 한탄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죠? 진정이 되는 거야. 받아들이면서. 아, 그래. 나 이렇게 태어났나 봐. 하늘에서 날 이렇게 만났나 봐. 라고. 이해 갔습니까? 외로운 생각만이 들 때쯤 해서는 그러니까 모든 나쁜 감정이 그래도 좀 사라지는데 하지만 이 감정은 어쩔 수 없나 봐. 어떤 감정이지? 외로운 감정이 그나마 또 생겨날 때는. 방금 전까지는 앙금이 돼서 가라앉았다고 했잖아. 사라진 것 같기는 해. 사라진 건 아니지. 저게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외로운 생각은 계속 드는 거야. 외로운 생각이 들 때쯤
또 생각을 해보죠. 덜어 낮을 손에 쌀랑쌀랑 싸랑 눈이 와서. 자, 싸랑싸랑 뭐죠 얘들아? 의성어. 눈 오는 소리야. 싸랑 눈이 왔어. 문장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저 창가에서 눈이 와서 그 눈이 창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야. 싸랑 눈은 한방 눈하고 다르잖아요. 바람하고 막 부르는 눈이야. 이거는 고난과 어떤 시련이야. 그러니까 화자를 더 외롭게 하는. 이해가니? 그것이 나의 문창을 치기도 할 때가 있대요. 있을 때 나는 생각을 한번 해본대. 나는 이런 저녁에 하루를 더 가까이 끼며 무릎을 또 끌어보며 무릎도 왜 꿇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무릎 꿇잖아. 무릎도 한번 끌어보는 거예요. 뭐죠? 지난 날의 어떤 반성, 성찰 이런 의미겠죠. 무릎을 꿇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뭘 생각을 하냐면 어느 먼 산, 귀 옆에 바우산에서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얀 시각적인 거죠. 예, 어둠 또 시각이에요. 서로 대조를 이루네요. 어두운데 하얀 눈을 맞을. 눈은요 시련과 고난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마른 ip새에는 살랑살랑 의성어죠. 소리 흉내낸 거니까요. 자,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란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자, 어떻죠?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얘들아. 뭐죠? 나보다 더 시련과 고난을 겪고 그걸 견뎌내는 대상이 있거든요. 화자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얘들아, 바로 갈매나무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 역시 시련과 고난을 막는데 나는 조금 나약하거든? 근데 항상 그 자리에 딱 있고 그 옛날부터 그 자리에 바람과 눈가를 계속 막고 있었던 그 갈매나무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갈매나무는 이 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걸까?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 갈매나무처럼 어때 힘든 시련과 고난을 그냥 뭐 하겠다라는 거야. 당당히 그냥 막겠다, 견디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볼 수 있어. 그리고 화자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성이 되죠. 뭐죠? 의지를 가지고 견뎌내며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힘든 건 알아. 한번 그래도 저 갈매나무처럼 한번 견디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얘들아, 갈매나무가 견딘 걸까? 아니야. 화자가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생각을 하는 자기와 이 갈매나무를 뭐 한 거냐 얘들아, 동일시를 한 거야. 저 눈을 맞으면서 견디는 갈매나무처럼 자기는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갈매나무를 통해서 화자는 느끼고 생각하고 자기의 감정을 갈매나무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매나무는 일종의 객관적 상가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 객관적 상가물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 어떤 자연물이나 어떤 물건에 이입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의 주제를 정리를 해본다면,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 무기력한 삶을 겪고 있어요, 화자는. 자, 무기력한 삶을 겪지만 그거에 대한 뭐 하고 있는 거죠?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고 있죠?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복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체념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대. 운명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대. 이해 갔습니까? 체념하는 거 맞고요. 하지만 극복하진 않았어. 어떻게 극복하냐면 삶의 의지로 어떻게 했다? 나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삶의 의지를 다짐했다. 누구와 동의시를 하면서 저기 있는 갈매나무와 동의시를 하면서 나도 저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26번.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가는 우리 연두고요. 나는 뭐죠? 박시봉방이야. 1번. 수미상간을 사용할. 수미상간이라는 거는 일련의 내용이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야. 똑같은 행위요. 수미상간 사용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 시에 수미상간이 있어요? 없죠, 얘들아? 1번은 아니다. 2번. 시행을 명사로 마무리하며 시적 요원을 남기고 있다. 명사형으로 남기는 건 연두는 확실히, 그쵸? 남기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박시봉방에서는
그렇죠. 명사형으로 나타나지 않죠? 아니에요. 3번 소재의 나열을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소재의 나열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 그죠? 예를 들어서 박시봉방에서도 있어. 근데 역동적인 분위기는 아니죠. 감정을 심화를 했겠죠. 4번 계절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자, 여기 보면 계절적 이미지 있어요. 뭐죠? 연도에서는 여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죠? 박시봉방에서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 자, 27번 가해기차라는 공간과 나에서 방이라는 공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기차는 그 화자의 내면에 대해서, 그리고 방도 역시 화자의 내면이 잘 나오는데 여기 약간 고독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고, 고독과 힘든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공간이죠. 반면에 기차는 화자의 이 두 마음이 이렇게 겪는 공간이죠. 그리고 기차를 통해 연두빛을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내면의 세계를 다 견디고, 그러니까 다 겪을 수 있는 공간이 기차라는 공간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A는, 즉 기차는 자 방과 달리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공간입니다. 둘 다, 그쵸? 둘 다, 기차와 방 모두 화자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B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1번은 아니다. 2번, B는 A와 달리, 즉 방이라는 공간은 기차와 달리 화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간이다. 당연히 아니죠. 고독한 공간이죠. 자, 기차는 화자가 애상감을, 슬픈 감정을, 자, 방은 자족감. 자족감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야? 만족하는 느낌이라. 아니죠. 방에서 만족하는 거 아니죠, 얘들아? 3번 아니야. 4번 A는 화자가 즐거움을, B는 고독을 느낀다. 고독도 맞는데요. 여기 기차라는 공간 안에서 생기로움을 느끼기는 해요. 연두빛을 보면서. 근데 자신이 그 우울한 감정을 드러내자는 즐거움 아니죠. 5번, 정답은 5번이네요. A와 B 모두 화자가 내적 갈등, 마음속에 고민, 슬픔, 이런 것, 외로움 이런 거 다 겪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자, 28번 시상의 흐름을 고려하여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기억, 연두빛 뼈들이 눈에 들어오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자, 기억 빨리 확인해 보세요. 선지.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눈에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네, 눈에 찔렀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 내 눈에 기차를 타면서. 얘는 맞죠? 28번은 맞아요. 1번은. 2번 니은 햇빛이 자신을 성숙하게가 아니라 아까 어떻죠?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틀린 게 2번이다. 맞는 것도 보세요. 디귿. 가족들과 떨어진 채 방황하고 있다. 여기 부분이야. 방황하고 있는 거 맞죠? 4번 리을 자기 한 번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쵸? 나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을 하여 나 혼자 경험이 힘들다. 5번 자신의 지난날을 성찰하고 있다. 내 슬픔이며 내 소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성찰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아닌 게 2번이 된다. 29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이론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가는요 아까 연두에 울다라는 시고요. 나는요 박시봉방이야. 자, 가는 초병으로 생기를 잃은 모습을 다뤘고, 자, 박시봉방의 확산은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연두와 이 박시봉방의 화자는 유사한, 그쵸? 정서 변화에 있습니다. 무기력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가 특정한 계기로 정서적인 변화를 하죠. 이거 뭐죠, 얘들아? 연두죠. 그쵸? 화자가 우울해 있다가 연두빛을 보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야. 여기서 박시봉방에서도요. 화자는 자신의 외로움을 그냥 받아들여. 고독도 받아들여. 그러면서 무슨 나무를 생각하는가 그걸 견디고 있는 갈매나무로 생각해.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그렇죠. 박시봉방에서는 갈매나무, 연두에서는 연두빛 벼가 되겠죠. 그래서 29번 보겠습니다. 1번
가에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먹는다는 것에서 와 나의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눕는다라는 건 둘 다 무기력한 모습 맞죠? 2번 가의 들판은 왜 저렇게 푸른가? 그리고 나의 바람은 더욱 세게 분다는 것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특정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군.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비되는 거 아니야. 바람은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외롭게 하고요.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들판에 저 푸른가는 마찬가지야. 얘는 그래 나와 대비를 이루는 거 맞는데 바람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입니다. 그죠? 자, 3번. 가의 내 안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와, 나의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인식을 하고 있어. 하지만 결국엔 둘 다 바뀌죠? 자, 4번. 가의 감정이 몸이 돌기 최소한 조건은 울음이 나왔고 나를 이끌어가는 운명으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했고 여기는 감정으로 승화했고 여기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고 했어. 4번도 맞아요.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었지 라고 하면서 생명 회복에 대한 화자의 바람이 있었고 나에서는 굳고 정한 갈면음을 생각하는 것으로 현실 극복의 예지를 볼 수 있다. 정답은 5번이다. 자 얘들아 그렇게 된다면 선생님이 현실 극복을 했다라기보다 아까 좀 설명을 좀 정정할게요. 했다라기보다는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좀 이어서 가자. 그럼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할게요.